8월의 정화를 보겠습니다. 8월이면은 정화가 6월이죠. 6월은 지장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이 왕할 때 태어난 정화이기 때문에 역시 힘이 없을 거고, 그래서 간목이 필요할 거고, 간목을 벽갑해주는 경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또 뭐 필요하면 임수나 개수가 뭐 있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정도 예측을 해보고 자 합니다. 자, 혹 8월 일파 신금. 신금이 좀 많이 있는 거네요. 자, 이 밑에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경신에서 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됐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가 6월인데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있으면 일파 신견, 신금이 있고 불견 경금, 경금이 없어요. 그리고 우무 비겁이 없다. 자, 경금은 없고 신금 입장에서는 편재고, 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나 정화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비겁이 없으면 뭐죠? 재물을 나눠가질 일 없죠. 내가 온전히 재물을 다 차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겁이 없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는 기명정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재성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유금 이런 게 뭐 다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너무 약해서 그냥 재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은 비겁이 있거나 또 인성이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있거나 그러면은 절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따라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는 인성이 나를 생해주거나 비겁이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종제격으로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화가 믿을 게 하나도 없죠. 6월에 정화는 6월에 지장간에도 경금과 신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재성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부의 차기, 부자이면서 또한 귀하다. 왜 여기서 또 귀함이 나왔을까요? 재성으로 따라가는데 결국은 재생관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비록 불과갑, 과거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역 또한 이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서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겠죠. 종제자는 수위처. 자, 종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성이 자식이 되죠. 자, 종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이잖아요. 금이 뭐예요? 0이 되니까 여기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는 토가 되죠. 원래는 그렇다고 하면 토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종제자가 수위처가 됐어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극하지 않으면 유정편. 극함이 없는데 극함이 없으면 정편으로 나눈다 그 말이죠. 목이 자식이면 불형, 형하지 않는다. 형이 없어야 된다. 자식인 경우 수가 처가 되면 목이 당연히 자식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수가 처가 되고 목이 자식이 된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설하고 평지에서 그게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불견 경금자. 자, 경금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격이 순수 위귀하라. 종격이면서도 순수해서 귀함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정화가 6월인데 경금이 없고 신금만 나오고 그러면 뭐다 이거는 이 종격이면서도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기함이 이룰 수 있다 그 말이고, 명통부 운에서 말하되 뭐냐면 순관, 순살, 순마. 마는 뭘까요? 여기서 보통 마가 재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순마라고 되어 있죠. 순마, 순재,
여기 쓴 말은 여기서 보통 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마가 정관순하고 칠사순하고 정제라고 있어요. 정제. 순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편제. 그 다음에 신왕 무잡. 신왕하면서도 혼잡됨이 없으면 그런즉 관거 극품. 관이 아주 귀한 그러한 품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이른단 말이죠. 벼슬이 그 품에 이르고 수 비록 지재관이연 재성과 간성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종격 일리 종격은 한 이치다. 그래서 이 순이 귀직냐라 순수하다는 것은 귀함의 징표가 된다 그 말이죠. 귀함의 징조가 된다. 여기서 순마 순제 있는데 순마가 정제를 의미하고 순제에서 제는 편제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마는 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명통부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오래전의 작업이라서. 자, 한번 명통부 내용을 볼까요? 순관, 순살, 순마, 순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이러면 신왕, 일간이 왕하면서 무잡 섞여있지 않으면 그런즉 관거 극품, 관이 그간 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아주 관이 높이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범, 무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 불잡 순수해서 불잡 섞여있지 않은 것을 위상 최상으로 여기고 평고되면서 혼란스러운 것을 위하 뭐다? 하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는 그러니까 사주에서 우리가 명조를 판단할 때 순수하고 부잡 섞여있지 않은 것을 상이라고 하고 평고되고 있고 혼란되어 있는 것을 하로 본다는 거죠. 정제위마 정제는 말이고 편제는 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마가 정제를 의미한다 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종격이라고 하는 경우는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치 이른다 어디에 부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부와 기를 이룬다. 기에 이른다 이 말은 사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 귀하게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말했다. 이도라고 말한 것이다. 종제격은 수처목자.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자,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종제격은 재성을 따르는 거죠. 재성이 뭐예요? 금이잖아. 지금 정화 입장에서는 금이 재성이란 말이죠. 재성이기 때문에 정제라면 금을 따라야 되겠죠. 그럼 요걸 따르게 되면 요게 자식이 돼야 되고 요 자식이 생하는 게 뭐예요? 토가 되겠죠. 토는 뭐죠? 차가 되겠죠. 그렇죠? 금은 재성이고 토는 식상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가 목이 자식이 되고 자 목이 자식이 되고 이를 생해주는 수가 차라는 거죠. 차가 되고 이게 자식이고 목은 인성이고 수는 관살이 되죠. 근데 되고 기다렸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이야기고 이게 과연 정제격이 될 건지 이제 요게 문제인데 이게 이 명리학원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죠? 이거는 정제격은 재성을 중요시하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성을 토가 재성을 토가 처가 되고 재성인 금이 자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조화원약에서는 정제자, 격금, 위처, 수의자 이게 금이 됐는데 수를 금이 처가 되고 수가 자식이 된다는 거죠. 정제격 이것도 잘못 본 거죠. 공통부함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토가 처가 되고 금이 자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통부함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가 처가 되고 목이 자식이 아니라 정제격이니까 금을 따라가서 금을 쓰는 거니까 금이 자식이 되고 이를 생하는 토가 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조화원약에서는 금이 금수로 봐버린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제다신약.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제가 왕한데 몸이 약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반. 오히려 주, 명주가 극처, 처를 극하게 된다. 종격. 종격은 순수하다. 그러므로 주, 사주의 명주는 무형극. 형극이 없다. 그렇죠? 형극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정화를 보겠습니다. 9월 정화를 보면 혹 9월 일파무토. 자, 9월은 정화가 술월이죠. 술토 속에는 술, 신정, 무 이렇게 무토가 있죠. 그래서 무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 9월 일파무토 이렇게 무토가 많이 있으면 설 정화지기 정화의 기운을 화생토로 빼내고 있죠. 화생토로 하면서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정화 기운이 많이 뺏기겠죠. 그런데 불경 간목을 보지 않으면 위상관 상진이다. 간목을 보지 않으면 상관상이다.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간목이 목극토로 토를 극을 해주니까 정화가 설기가 덜 되겠죠. 그런데 간목이 없어요. 간목이 없으면 이 마음먹고 이 무토가 간목으로부터 극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토가 마음먹고 정화로부터 기운을 다 빼내는 거죠. 그럼 상관 상진하는 건 뭐냐면 상관이 다 했다는 거. 기운이 그러니까 기운이 상관이 상하게 다 해버렸다는 거니까 기운을 다 빼냈다는 거죠. 그럴 때 뭐냐 이렇게 되면 갑이 견줄비자죠. 견줄만한 게 견줄만하다. 근데 심상은 일상적인 거를 찾을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보통적인 거를 찾는 것이 견줄만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일상적으로 찾을 만한 게 일상적으로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보통으로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특별한 것이다. 그 말이죠.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심상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스러운 거죠. 예사롭지 않다. 견줄 만한 일상적으로 예사롭게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상관상이 되면 뭔가 특별한 것이다. 혹 간목 투출. 만약에 간목이 투출되면 위 문서 청기. 문서가 어떻게 된다? 청하고 귀하게 된다. 이게 뭐죠? 이게 인성이 이 식상을 극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추위라는 것은 가을철의 문이자예요. 가을철의 문. 그러니까 가을철에 우리 보통 별시 특별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가을철의 문 위에다가 합격자를 걸어두고 있죠. 합격자를. 그러니까 가을철 문 위에다가 탈취하다 그 말이죠. 가을철 문 위를 탈취할 수 있단 말은 가을철 문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가을철 문 위에 뭐 어떤 자리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죠. 그럼 뭐다? 과거 시험에 급제한다는 거죠. 용갑자, 갑목을 쓴다라고 하면 경금 불가소라. 경금이 적어서는 안 된다. 경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목을 다듬어 주는 것보다 경금인 거죠. 그래서 경금으로 갑목을 다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처 목자, 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성이 자식이 되고 이 인성을 생하는 건 뭐죠? 수죠. 수가 처가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상관상진에 대한 내용을 삼명통에서 설명하고 있나 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삼명통에도 할 거예요. 자, 보면 만일 가령 월령 제상관, 월령이 상관에 있으면 지금 정화가 수월이니까 상관인 거죠. 사주 작합 결국 사주가 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을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를 합이 되거나 그 다음에 국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제상위 상관의 위치에 있다. 상관의 지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형 형자가 이 형자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무형 무파 형이 없거나 파가 없으면 불견 보이지가 않아요. 일점 관성이 일점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위지 상진이다. 이것을 상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상진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합이나 이 국이 맺어지는 것들이 상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형도 없고 파도 없고 그 다음에 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상관으로만 기운이 수수하게 다 이렇게 뽑아지는 거죠. 그럴 때 위를 상진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게다가 월지 상관, 월지의 상관이 있고 시상의 상관이 있고, 월지가 상관이고 시상의 상관이면 사주 관상, 그리고 사주의 관성이 없으면 여기 상진, 역시 이것도 상진이라고 한다. 관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관에서 관성이 보면 어떻게, 우리 상관 경관이라고 하죠. 상관 경관 보면 어떻게 돼요? 상관 경관 돼버리면 관을 닫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관을 닫히게 한다. 그래서 상관 경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 사주에. 그럴 경우는 역위 상진, 이것을 상진이라고 한다. 게다가 신왕 제왕, 신왕하고 재성이 왕하면, 그리고 혹 인왕, 인성도 왕하면 명표, 이름표가 금방에 걸린다. 과거급제한다. 우리 엽전열단양에 금방에 이름 걸고, 그 가사에 제가 한번 드렸죠. 앞에 금방이 뭐냐면 금으로 된 방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합격자를 금글씨로, 노란 금글씨로 썼던 것을 일컫는다. 명포 금방이라는 것은 이름표가 금방이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일품 귀인, 아주 높은 귀인까지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9월 무토 당황, 9월에 무토가 마땅히 왕하니, 왜냐하면 술토 속에 지금 무토가 있죠. 일파 무토, 한 무리에 무토가 있어서 있게 되면 상관 상진이 된다. 그런데 경신금이 있고 설토지기, 그 기운을 빼내게 되면, 자, 정화가 6월에 이렇게 있는데 9월이죠. 술토죠. 그러면 자, 술토가 있는데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금이라든가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다더라도 토생금으로 금이 토의 기운을 다 빼내버리죠. 그 말이에요. 경신금이 설토지기, 경신금이 토의 기운을 설기하니, 그리고 여기에 이 무갑, 갑목도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 정화입장에서 경금은 뭐예요? 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재성이 커지니까 상관생재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갑목, 정화가 6월인데 갑목이 있다. 무토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갑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받죠. 인성으로. 그래서 즉 이 갑목이 무토를 극제하니 귀하다 그 말이죠. 특별히 갑목을 쓰는 경우는 불가무, 없어서는 아니 된다. 뭐가? 경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즉 갑목을 쓸 때는 또 뭐가 와야 된다? 경금이 와야 된다. 왜? 벽갑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벽갑, 장작을 폐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죠. 갑자, 갑목을 쓸 때는 용이, 인성이 뭐가 돼요? 자식이 되고, 이걸 생해주는 수가 수이처, 수가 이거 뭐냐면 여기서 정화한테는 관살이 되겠죠. 관살이 처가 된다. 그렇죠? 수위처 목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 상진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관이 없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관 상진이라는 말이.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